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을 부은 방송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저는 이상훈이고요. 지금부터 깊숙하면서도 흥미로운 뉴스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면 기사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매일경제 일면입니다. 퇴직연금 이야기가 실려 있는데 좀 심각해 보입니다. 상장사 퇴직연금 적립금이 13조 펑크가 나 있답니다. 펑크가 나면 이게 나중에 뭔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지요. 자본시장연구원이 1,300여 사 분석을 했습니다. 수익률이, 퇴직연금 수익률이 1%대로 추락을 했습니다. 너무 낮은 겁니다. 그리고 적립 의무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돈이, 적립금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지급해야 할 금액이 부족한데 2021년 이후에는 100% 적립을 해야 되는 상황이랍니다. 그렇다면 이 13조 원 돈, 이때 되면 메꿔야 되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려는 겁니까? 이게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자, 이번엔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김정은 포 쏴라 대놓고 9.19 남북 군사 합의 깼다. 자, 9.19 남북 군사 합의 사실은 현 정부의 대북 정책 중에서 큰 성과 중에 하나라고 지금 알려져 있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많은 분들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놓고 깼습니다. 최전방 창린도 해안포 연습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한번 쏴봐라 목표 설정해놓고 이렇게 해서 사격을 한 겁니다. 국방부 서해 완충구역에서 포사격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쏜 내용이 어제 북한 매체를 통해서 공개가 됐잖아요. 그리고 한 이틀 전쯤에 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실제 사격은요. 그렇다면 우리 군 당국 도발 알고도 북 발표까지 그냥 침묵한 거 아니냐. 또 이런 지적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계일보 보겠습니다. 이쪽에 있습니다. 자, 위에 사진 보시면요. 환호하는 시민들 이렇게 돼 있습니다. 25일 홍콩 구의원 선거 그 결과가 어제 나왔잖아요. 그런데 압도적인 친민주 진영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내용 보시죠. 폭발한 반중 정서, 홍콩 선거 범민주 압승을 거뒀습니다. 452석 가운데 300석 이상 훌쩍 넘겨서 범민주 진영이 얻은 겁니다. 그래서 76.8% 거의 80%를 차지한 겁니다. 엄청난 압승입니다. 친중파는 60석에 그쳐 대참패다. 중국 람 장관 통치 지지한다. 여전히 행정장관 이 정도면은 좀 불신임 아닌가 볼 수도 있는데 중국 당국에서는 지지한다. 재확인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아세안은 한국의 영원한 친구 그리고 운명 공동체다. 어제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개막을 했습니다. 만찬이 있었고요. 오늘 본격적인 특별 정상회의가 진행이 되고 공동성명도 나올 예정입니다. 내용 보면요. 한 아세안 정상회의 부산에서 개막을 했습니다. 그리고 CEO 서밋 이어 정상 환영 만찬이 있었고요. 재계 총수 등 기업인 200명 참석을 했습니다. 지금 정부가 굉장히 지금 신경 쓰고 공드는 행사죠. 어떤 성과가 나올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명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네 분 나오셨는데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경선 매일경제 논설위원 자리하셨고요. 현근택 변호사, 이재영 전 국회의원, 그리고 김성수 시사문화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 화면 봐주시죠. 사격 한번 해봐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지난 23일 정도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공개는 어제 됐죠. 두 번째 키워드는요. 천막 철거 요청. 지금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노숙 단식을 하고 있는데 이 천막이 약간 또 논란처럼 비춰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친중파 괴멸. 홍콩 구의원 선거 결과고요. 마지막 키워드는요. 윗선으로 가는 수사 이렇게 돼 있는데요.
아마도 지금 이 윗선이 어딜까? 오늘 많은 언론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키워드로 오늘 내용 정리했고요. 첫 번째 이슈는요. 북한 얘기부터 좀 해봐야겠습니다. 남북 군사합의 위반 이 내용입니다. 한때 남한 땅이었는데 여기에서 한미 겨눈 김정은 이렇게 제목이 돼 있습니다. 군, 북한 합의 위반 뒷북 발표 이 부분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백령도 남동쪽의 창린도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곳을 찾아서 사격 지시를 했고 사격이 이루어졌어요. 지금 한 23일 정도 추정되고 어제 북한 매체를 통해서 알려졌는데 이 사안에 대한 쟁점이 두 가지일 것 같아요. 일단 이거 왜 남북 군사합의 위반을 했을까? 이건 누가 봐도 명백한 위반인데. 그리고요. 이거 우리 군 당국 알고도 한 며칠 또 그냥 모르는 척하고 침묵하고 있었던 거 아니냐. 이겁니다. 지금 이런 의혹입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문정부 성과로 꼽는 9.19 합의에 타격을 줬다. 남북 관계에 있는 마지막 골이 깰지 우려된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소강 상태인 북미대화 고려 압박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 의도에 대한 궁금증이죠. 그리고 군, 사격, 날짜, 재원, 탄착점 등 함구하고 있습니다. 어제 북한 매체가 보도하니까 그래서 그제서야 반응을 보인 거거든요. 우리 군 당국과 국방부가. 이런 내용입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북해안포 발사 시점, 방향 깜깜이다. 이 얘기를 안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군도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정은 사격 지도로 창린도 해안포 발사. 여기 보시죠. 여기 보면 지도 좀 잡아주세요. 여기입니다. 창린도. 요게 사실은 과거에는 우리 남한 땅에 속했는데 이게 6.25 전쟁을 거치면서 그 이후에 이제 북한 쪽으로 포함이 됐거든요. 그럼 여기 보시면 지금 요 길이가 보이시죠? 요 내용에,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요, 여기서 적대 행위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격이라고 하면 안 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창린도 이 중앙에 딱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격을 한 겁니다. 명백한 합의 위반입니다. 보겠습니다. 북한 협상 연말 시한 이렇게 정했죠? 그거에 대한 압박을 하려는 의도 아니겠는가. 그리고 서해 완충 지역 내 첫 도발입니다. 그리고요. 연평도 도발 9주기가 지난 23일이었습니다. 그 날짜에 맞춰서 한 거 아니냐 좀 분석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틀 뒤에 공개했잖아요. 그리고 이틀 뒤면 어제는요. 사실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개막을 하는 날입니다. 우리로서는 축제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지소미아 불만 표출 성격도 있다. 그리고 김, 이달 세 번째 군부대 방문이다. 그리고 싸움 준비가 곧 최대 애국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관련 영상이 준비됐는데요. 확인해보고 이어가겠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동지께서는 전투 직일 근무를 수행하고 있는 해안포 중대 2포의 목표를 정해주시며 한번 사격을 해보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동지께 해안포 중대 군인들은 평시에 자기들이 훈련하고 연마해온 포사격수를 남김없이 보여드리고 커다란 기쁨을 드렸습니다. 언론 매체에서 밝힌 서해 완충구역 일대에서의 해안포 사격 훈련 관련 사항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해안포 사격 훈련은 그간 충실히 이행해온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입니다. 북측은 남북한 접경 지역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우려가 있는 모든 군사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9.19 군사합의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촉구합니다. 자, 우리로서는 걱정이 되는 게요. 이게 어떻게 보면 도발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명백한 합의 위반입니다. 근데 이 이상 뭔가 더 나아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이 사실 있거든요. 다음 기사 준비했습니다. 보겠습니다. 금강산이어 군사합의 깬 김정은 새로운 길 포석두나. 이 새로운 길 우리로서는 걱정스러운 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연평도 포격 사건 9주기 맞아 뭐 적대행위 금지구역 찾아서 도발을 했다. 그래서 내년에 혹시라도 뭐 미사일 핵 뭐 이런 도발 이렇게 다시 또 과거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까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가면 안 되는 건데요. 자, 최영선 의원님,
사실 김정은 위원장,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부터 열리고 있는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그러니까 부산에 오라고 초청했잖아요. 그런데 그 초청은 거절하고 그날 맞춰서 북한 매체 쪽에서 이런 걸 발표한 거예요. 이거 왜 그럴까요? 분명히 의도가 있을 겁니다. 북한으로서는 몇 년 전부터 핵과 예. 미사일을 확보한 상황에서 예. 제일 급한 거는 경제 제재 해제를 통한 경제 발전을 원하고 있는 거죠. 북한으로서는 그걸 원하고 있는데 지금 북미 간의 핵 협상이 예. 지지부진하고 교착된 상태이다 보니까 예. 경제 해제 문제도 전혀 진전이 없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조바심 예. 그리고 한국 측으로부터 뭔가 뭐 금강산 관광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 관련 어떤 협력을 이끌어내고 싶은데 예. 그 부분도 유엔 경제 제재가 해제되지 않기 때문에 진전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한 실망감, 이런 조바심과 실망감들이 이런 도발에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죠. 저는 그런데 이런 도발이 벌어지는 기본적인 예.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예. 이 약한 모습을 보이는 데 대해서 꾸준히 도발하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런 도발이 있을 때마다 예. 우리가 강하게 대처해야 추가적인 도발을 막을 수 있다고 보지 이런 도발이 들어오는데도 예. 대화만을 생각을 해서 계속해서 예.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가게 되면은 예. 오히려 그런 태도가 추가적인 도발을 부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조바심이 있고 뭔가 남한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데 이런 걸 이렇게 좀 표현하는 거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미국과 우리를 향한 어떤 불만의 표시를 이렇게 나타내는 거다. 그렇다고 해서요. 합의를 한 걸 대놓고 위반하는 거는 이건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쪽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면은 알다가도 모를 일이 참 많다. 왜 그러는가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십니다. 자, 그건 그렇고요. 이제 우리 쪽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알려지는 내용에 따르면은요, 23일에 사격 지시를 했고 사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합의 위반을 그날 한 거죠. 그리고 이틀이 지난 어제 북한 매체를 통해서 이거 했다고 알린 겁니다. 그제서야 우리 국방부는 발표를 해요. 이거 합의 위반 맞다. 명백하다. 그러면서 뭐 강력하게 북한에 또 항의는 안 합니다. 그냥 뭐 그 정도만 확인만 해준 거예요. 자, 현근택 변호사. 네. 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23일 날 발생해서 분명히 군 당국에서 이런 거 파악을 했을 거거든요. 이걸 못한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죠.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틀 동안 통상적이면 그런 일이 있으면 바로 알리잖아요.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근데 이틀 동안 가만히 있다가 북한에서 나오니까 그제서야 확인해 준 거예요. 이건 뭡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뭐 북한의 도발을 알고 있었는데 예. 뭐 의도적으로 발표를 안 한 거 아니냐 예. 말씀하는데요. 그런 지금 이제 의심을 지금 받고 그러니까 있잖아요. 국방부에서는 아마 이제 발사 날짜라든지 예. 어떤 무기를 사용했는지 또 사실은 방향도 중요하거든요. 어느 예. 방향으로 했는지 그다음에 그게 얼마나 날아갔는지 이런 예. 거는 이제 발표는 안 하고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굉장히 민감한 어떤 정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우리가 항상 뭐 북한을 감시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뭐 대포를 쏘든가 아니면 뭐 미사일을 쏘면 즉각 이제 반응을 하게 돼 있는데 예. 그런 부분을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느냐 예. 민감한 정보일 수 있거든요. 예. 그런 거는 뭐 밝히는 거는 사실은 뭐 적절치 않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그런 딜레마 있는 것 같아요. 예. 북한은 어쨌든 스스로 12월 말까지 뭐 미국과의 어떤 협의를 하겠다 설정을 놨는데 예. 그게 미국 측에서는 지금 별 관심이 없잖아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뭐 탄핵이라든지 재선 문제에 관심이 가 있지 북한과의 협상에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약간 조급증에 바를 수 있는데 예.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합의를 이렇게 해놓은 상태인데 예전 같으면 이제 북한이 포를 쏘면 우리도 대응 사격을 하고 대응을 있거든요. 하죠. 그렇죠. 항상 그렇게 해왔습니다. 예. 뭐 대칭적으로 해왔는데 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북한에서 이런 도발을 한다고 해서 똑같이 우리가 뭐 포를 쏠 수 있느냐 그런 딜레마는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상태에서 어쨌든 예. 북미 간의 대화를 저희들이 뭐 중재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지금 그리고 미국과의 문제라든지 일본과의 문제가 있는데 또 북한과의 어떤 또 다른 문제를 예. 제3의 전선을 또 만들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일단은 저는 뭐 일본과의 문제, 미국과의 예. 문제가 더 우선하고 지금 남북 예. 문제는 어쨌든 이 9.19 합의를 지켜나가는 예. 게 제 입장에서 더 중요하다. 이런 정부의 난 입장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참으로 좀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이걸 뭐 맞대응하자니 이게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하니까 굉장히 좀 신중하게 대응하자. 고민이 되는 상황에서 그게 이틀 정도 시간이 간 거 아니야. 이렇게 좀 보시는 거네요. 정대 변호사는 가능한 이제 정부 쪽을 좀 이해한 쪽에서 해석을 해 주셨는데 이재용 전 국회의원. 생각해 보면요. 북한이 23일 날 저렇게 사격을 통해서 합의 위반하면서 도발을 했어요. 통상적이면 아까 말씀한 맞대응을 합니다, 우리가. 그런데 그렇게 맞대응을 할 경우에 사실 9.19 군사합의 자체가 완전히 그냥 무너져 버린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정부가 조금 신중한 입장을 취하지 않나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 정부는 예. 이 사실을 전혀 알리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예. 매우 지금 안보 관련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게다가 지금 그 아세안 그 예. 회의에 초청을 했단 말이죠. 예. 초청을 했는데 물론 못 오겠다, 올 예.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라고 예, 해서 예. 거절을 했지만 예. 그거보다 더 이제 확실한 거절은 이거 포 쏘는 거잖아요. 예. 누가 우리 저기 잔치에 불렀는데 예. 거기다 대고 지금 돌을 던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그거보다 훨씬 더 심각한 예. 거긴 하지만 게다가 또 어제부터 공식 일정이 시작은 했지만 아세안이 예. 그 전부터 이제 각국의 정상들이 입국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거에 이제 앞뒤로 이제 온 건데 예. 국가 입장에서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안 그래도 우리가 아세안 또 여러 국가의 정상들이 오니 예. 이거를 숨기고 싶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 북한이 한국에서 대한민국 이거를 얘기를 안 하니까 오히려 친절하게 알려준 거죠. 그것도 어제 아세안 시작할 때 그렇습니다. 25일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 공개한 시점도 사실은 북한이 좀 의도가 있는 것 같아 보여요. 당연하죠. 이거 시점 북한도 메시지를 보면은요. 예. 절대로 그냥 내놓지 않습니다. 어찌보면 우리 대한민국 정부보다 훨씬 더 치밀하게 계산을 예. 하고 내놓는 편인데 예. 어제 하필 아세안 시작할 때 이런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것은 진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에 찬물을 끼얹겠다. 이런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요. 더 나아가서는 예. 어제 그러니까 뭐 23일이라고 얘기가 예. 나오죠. 23일인지 아닌지도 아직은 확실하지 않아요. 확실하지 않죠. 예. 그 상황을 봤을 때는 저는 이거는 명확한 아주 크고 명확한 메시지라고 생각하는데 예. 그거는 뭐냐면 앞으로 저기 얘기했던 그 새로운 길 예. 내년부터 가겠다는 그 새로운 길에 명확하게 적대적인 행위가 담겨 있을 테다라는 메시지를 우리한테 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여러 가지 안보 상황, 지소미아가 자기네들이 원하지 예, 않는 대로 예. 좀 연장이 됐죠. 예. 그리고 게다가 우리는 이 평화라는 그 목적을 위해서 한미 간의 예. 군사훈련도 지금 다 중단을 시키고 예, 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9.19 합의까지 파기를 했고 19일 대통령께서 자신이 해놓은 업적 중에서 가장 지금까지 생각한 것 중에 훌륭한 것은 예. 북한 관계라고 얘기했는데 예. 거기다가도 지금 찬물을 끼얹은 겁니다. 여러 가지, 그 연평해전, 예. 연평해전이 아니죠. 연평도 도발입니다. 도발이죠. 예. 거기에 관련해서도 불과 며칠 이후에 나온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북한은 내년이면 더 할 거다. 이제 앞으로 우리 갈 길을 갈 거다라는 걸 명확하게 지금 표시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를 둘러싼 상황을 보면요. 참 일본이 자꾸 우리를 시험하잖아요, 요즘에. 자꾸 뭔가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시험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동안 좀 뭔가 얘기를 좀 하고 있던 북한도 또다시 우리를 뭔가 자꾸 시험하는 듯한 상황으로 가고 있어서 우리가 이 둘러싼 환경이 참 좀 힘든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만큼 정부의 고민, 어떤 딜레마 같은 데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요, 보면. 이런 상황이 있을 때마다 항상 좀 많은 분들이 느낍니다. 딜레마가 있는 것 같다라는. 알겠습니다. 뭐 딜레마 얘기를 자꾸 해봐야 똑같은 얘기만 자꾸 할 것 같아서 이 정도로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